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의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암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했습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꾹꾹!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부에서는 암을 올바르게 진단하라라는 주제로 암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도 똑바똑바 2부에서는 극절편지 사연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박흥세 교수님 계시던 자리에 양귀비님 앉아 계시네요. 양귀비님 안녕하세요. 돌아온 양귀비입니다. 네, 돌아오셨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내고요. 네네. 연말과 신년을 지내면서 네. 본의 아니게 성경도 되게 많이 읽게 됐어요. 기도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좀 예년과는 다른 연말과 연초를 보내고 또 구정을 네. 보내면서 네. 뭔가 되게 든든해진 느낌? 성경 얼마나 읽었는데 많이 읽었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아주 조금? 저는 성경 지금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우와. 통독하셨나 하세요? 아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 아주 잘 지내셨다 그래서 맛있는 네네. 거 많이 드셨나 했더니 정말 잘 지내셨던 네. 거네요. 영에 맛있는.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약을 많이 드셨어요. 신약과 구약. 그렇죠. 그래서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럼 극절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고민 사연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귀비님 오늘 극절편지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에 앞서서 네. 제가 저만치 가시는 우리 스페셜 게스트 네네. 부부사기단 우리 다나님을 네. 부여잡고 그러니까. 놓질 않았습니다. 네, 다나님 못 가셨어. 안 돼.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눌러 앉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절 그 편지를 함에 있어서도 좀 우리 암친들의 조언이 좀 있으면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쵸. 해서 가시는 다나님을 부여잡고 좋습니다. 억지로 앉혀놨습니다.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극절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비님. 저는 똑바똑바의 열혈 청취자입니다. 비즈너리로서 대조와 대안이 되는 삶과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 노력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한데요? 이게 다들 칭찬 일색이죠? 정말 저희는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네, 그러니까요. 칭찬 좋습니다. 저희 힘을 얻는 시간이네요, 이번에. 그럼요. 요즘 암친의 방송을 들으면서 비즈너리가 영역적 개척 선교를 통해 만들어가는 세상에 정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대조와 대안의 공동체, 암친과 아둘람 공동체의 이야기에 완전 몰입하여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암 환자가 아닌 제게도 많이 유익함이 있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하는 분이 아니시네요. 안 그래도 가끔씩 덜컥 드라마에서처럼 저도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종종 있었는데 얼핏 암에 걸리면 한 군데에서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을 올인원 쇼핑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말씀을 똑바똑바를 통해 여러 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는 말씀에 따라 생각도 해야겠고요. 물론 하나씩 무엇을 생각할지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뭘까요? 만약에 제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진단도 두세 군데 병원에서 받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현대의학을 다루는 병원이
진단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서 현대의학병원을 두세 군데 다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방과 자연치유 고루 다니며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답을 하면 되나요? 네. 신비님께 네, 해주신 질문이네요. 진단을 뭐 가장 잘하는 것은 저 분석적인 방법론을 가장 많이 쓰는 현대의학이겠죠. 그래서 현대의학적인 진단을 받는 것은 네.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진단을 위해서 자연 치유를 하는 데라든가 묘 한방을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현대의학적인 진단을 받는 것은 진단을 위해서는요. 네,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진단은 자연과학적인 관점 안에서의 진단이죠. 그리고 암이 자연과학적인 질병이라는 전제 아래서 진단하는 것인데 그 전제보다도 암은 뿌리가 좀 크다 하는 것을 미리 알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진단은 한 군데 같은 받든 세 군데 받든 그것은 뭐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진단을 받는 것은 궁극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진단을 하고 왜 진단을 해요?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암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어떤 방법론을 취하고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죠? 네. 진단은 저는 뭐 웬만한 병원에 가서 이제 확진을 받았다면 그 한 군데만 해도 일단은 되겠죠. 뭐냐 하면 액션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할 때 좀 더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이런 곳에 가서 다시 두 번째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그런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네. 일단은 한번 진단을 받고 나서 어떻게 치료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 과정을 선택할 것인가 하기 전까지는 한 번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단 이후에 내가 진단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응대할 것인가 할 때는 저는 현대의학적인 의견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진단을 받고 나면요. 지금 이분이 질문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정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그쵸. 병원이 그냥 두지 않아요. 새로운 신규 고객이 생겼는데 놓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막 빨리 해야 된다고. 그걸 빨리 해야 되고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뭐 막 음. 금방 입원 날짜 잡고 뭐 수술하라 그러고 이렇게 될 때 부안해동하지 않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그다음 암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암이라는 질병을 자연과학적인 관점을 뛰어넘는 다양한 진리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골수까지 다 전이 됐습니다. 이러는데 CT상 온 장기가 다 빨갛게 불이 켜져 있고 네, 정말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네. 바로 항암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저는 바로 항암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바로 항암을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막 지인들을 통해서 특실을 하루에 40만 원 하더라고요. 그 특실을 지인을 통해 잡아서 바로 항암을 했던 그 4년 반 전에 제 실제 상황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조금 더 천천히 암이 뭐 급하게 막 갑자기 뭐 오늘 하루아침에 커지거나 뭐 작아지거나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좀 알게 되면서 이제는 진단을 받는다면 조금 더 의사의 소견도 들어보고 또 네.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성경에 입각해서 내가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점검만 보고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네. 그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순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상황이 네. 사실은 신랑이 그 췌장에 그 암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네, 아. 그때 발견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는 너무 역시나 또 다시 당황스럽고 그쵸.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다른 의사한테 정확한 이제 소견을 다시 한번 듣고자 네. 지금 진료 예약은 해놓긴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오늘 선교사님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침착하게 잘 네.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음.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죠? 뭐냐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네. 이럴 땐 정신을 바짝 이제 차려야 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 암이 뭔지에 대해서 잘 먼저 이해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요. 맞아요. 일단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근데 진짜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또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워낙 또 막 그냥 두지를 않아요. 너 어떡하려 그러냐, 죽을라 그러냐, 제정신이냐, 뭐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경황이 없어져요. 이제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잘 극복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진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군요. 네. 저는 사실 녹음 바로 직전에 우리 박흥세 교수님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근데 오히려 두 분께서 너무 의연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아요. 그런 좀 결혼한 모습을 제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맞아요.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녹음하러 안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힘들죠.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의 상황을 오픈하고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좀 굉장히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이제 제가 일부 이제 녹음한 것과 함께 쭉 들었을 때 네. 사실 우리가 진단이라는 어떤 단어를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게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쵸.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꾸 진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병원에서 하는 진단이 바로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쵸. 앞서 말씀하신 거에는 그 진단, 우리가 말하는 진단 안에는 많은 부분이 내포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인식이 확장이 됐어요. 우리 신비님의 말씀을 듣고 네. 그게 병원에서 말하는 몇 기, 종양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심리적인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생활 방식인지, 내가 어떤 환경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네. 하는 것, 그 상태를 파악하는 것, 그게 진단 맞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 김다나 씨 남편, 네. 우리 박흥세 교수님 네. 신장이 하나 없어요. 담낭도 떼냈어요. 췌장에 암이 또 발견됐어요. 와이프는 혈액암 4기예요. 자,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본다고 하면 정말 미저러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암 환자는요, 암 종양이 크냐 작냐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네.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내가 강한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을 때 주어진다 그랬죠. 그죠? 자유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것에 대한 실천이 있으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진단은 병원에 가서 분석적인 툴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진단이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뭐냐면 암을 극복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진단이다라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이해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있잖아요. 우리 박흥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 뭐냐면 패닉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편은 뭐냐면 앞으로 박형수 교수님이랑 아들람에서 많이 같이 놀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신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되게 당혹스럽고 막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네네.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신비님이 암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암으로 죽지 않겠구나라는 그 선포와 함께 네. 이제 그 얘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흥세 교수님께 이렇게 귀한 사역에 참여하시고 더 이제 공익적인 사역들을 하시고 암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또 이 일함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 과로사. 근데 이게 되게 곤고한 날인데 되게 희망적인 그런 맞아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네, 어떻게 질문하신 분께 만족스러운 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진단은 병원에 가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뭐냐면 그 진단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폐쇄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시고 좀 더 뭐냐면 폭넓게 이해하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치료의 과정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치료의 그 과정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네. 한 번만 조금 더 찝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그 전에도 계속 우리 똑바똑바를 통해서 현대의학뿐만이 아니라 자연치유 또 한의학 뭐 이런 것들 고루 이렇게 했으면 알아보고 또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 정도 더 그 서구의학 왜냐면 진단을 굉장히 정확하게 현대의학에 의해서 진단 받자마자 몰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서구의학적인 암 치료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우리가 아마 다음 세션에 좀 더 친절하게 다루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뭐냐면 요 정도에서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친절하게 많이 하면 그렇군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 세션을 네. 기대해 주세요. 해주시고 자 양규빈님 두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기분 좋네요. 자, 두 번째 우리 급절 편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궁암 3기 판정을 받고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빈궁마마입니다. 빈궁마마. 라는 표현이 되게 생소한데요, 저는. 네. 저는 그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봉양,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까지. 막상 암이 걸리고 나니 너무 허무하고 헛되고 또 헛되더군요. 한동안 암 치료를 하면서도 특별히 아이들에게서는 눈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제가 너무 완벽주의에 헌신적이어서 이 병에 걸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저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안 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하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가족들은 저의 그런 헌신을 잘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혹시라도 한참 예민한 나이에 아이들이 엄마가 암이라서 상처를 혹시 받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고요. 제 몸이 먼저라는 것은 알지만 마음처럼 그리 쉽게 되지는 않네요. 이런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신비님.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가 아니라서 사실은 참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제가 의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인 우리 다나 씨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가네요. 마치 본인이 질문한 거 아니었어요? 제 얘기 같아요. 아, 정말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시부모님, 네, 지금 이제 94세 되신 어머니 계시는데 이제 치매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아이들도 굉장히 정말 이렇게 물 한 컵도 밥 먹고 나면 물까지 떠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정말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차라리 그냥 내 몸 조금 힘들고 말지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처음 한 달 동안은 너무 많이 억울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착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남을 나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던 나쁜 사람.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나쁜 행동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게 되었고 차라리 안 해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적절하게 잘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암에 그렇게 해서 암에 걸려서 남한테 제가 이분 네. 질문을 들으면서 네. 이 질문하고 좀 동떨어졌나요? 동떨어진 네. 한 가지 이제 그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네. 네. 저희 이제 이모님이 계신데 막내 이모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저를 좋아하세요. 네. 가끔 연락도 하시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모님 집에 가면 이모님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막 먹으라 그래요. 난 배불러 죽겠는데 너무 저는 뭐 안 먹을 거예요. 야야 내가 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네가 많이 먹어줘야지 내가 마음이 좋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니 뭐 이모 마음이 좋게 하려고 내가 많이 먹어줘야 되냐? 그러면 이모는 자기 마음이 좋으려고 음식을 준비한 거야. 나 먹으라고 준비한 거야? 이런 이제 많이 발설하지 않지만 이제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모님을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은 이모님을 거의 안 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가끔 통화만 하지만 만나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분이 본인은 굉장히 헌신적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강박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좋은 거지 다른 사람한테 좋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힘들어져요. 뭐냐 하면 건강이 힘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상대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를 성찰하고요. 네. 과도해지는 것은 결코 자기에게도 가족 구성원에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가 느낄 때는 이분은 약간 강박적인 것 같아요. 스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나님의 경우에도 네. 그렇게 물도 떠다 주면서 이렇게 하셨을 때 그런 관계 문제가 생겼나요? 생겼죠. 왜냐면 그건 암이 걸렸잖아요. 아니 관계. 암이 걸렸고 네. 정작 아이가 원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해주고 아이한테 이제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요, 다 사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함께 협력해 가면서 집을 일구어 갔잖아요. 네. 근데는 뭐냐, 지금은 현대는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공급해주고 자녀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네. 그것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저는 가정을 건강하게 못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기력감에 빠지고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폐쇄 증후군이나 이런 또 다른 질병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네. 사실은 뭐냐면 훨씬 더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 질문하신 분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각자 책임성을 느끼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루어가면서 모두가 기뻐하는 가정 그것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라면 좀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오늘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뭔가 깨달음이 얻어지는 이제 순간순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암을 통해서 우리가
암을 극복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고 그쵸. 그 천국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점에서 암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쵸. 진단의 부분도 그렇고 암의 초점과 암을 없애고 암을 여기에서 벗어나서 전체를 그렇죠. 암만의 바라보고,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진단의 가장 좋은 툴이 네.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네.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암을 알지니 암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잖아요. 그죠? 암을 알면 암울해져요. 암에 대한 그쵸.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근데 항상 세상은요. 문제 중심적으로만 자꾸 봐요. 네. 그게 아니라 올바른 실체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가 짧게 아들남에 있으면서 네. 우리 신비님께 처방을 하나 받은 게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을 받은 네. 게 있었는데 보통 이제 병원에서 진단은 당신은 원인 모를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뭘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신비님께서 저에게 내린 진단과 처방은 이거였었습니다. 너는 너무 너에 맞지 않게 버든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여기에 있는 동안 목표와 목적 없이 한번 살아봐라. 라는 진단과 네. 처방을 주셨어요. 저는 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처방을 주신 신비님께 이렇게 여쭤봤죠.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목적과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까? 되게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성취, 항상 뭔가를 향해 달려간. 아니 학교에서 그렇고 저는 항상 우등생이었고 항상 너무 착한 모범생이었거든요. 아니 그 주제에 안 맞는 걸 슬쩍 자기를 자랑하는 걸 슬쩍 끼워넣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속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팩트 체크. 이게 진짜 인식의 확장이라는 게 제가 이제 아들남에서 나올 때 조금 뭔가 그런 삶이 익숙해졌지만 완전하진 않았는데 다시 서울에 와서 삶을 살면서 그 얘기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이 이렇게 오시는 암환우분들을 보면은요,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고, 그 종양 하나 떼내는 거, 사이즈가 몇 미리 줄은 거, 이거에 너무 함몰돼서 진짜 봐야 되는 영적인 부분들, 내가 어떻게 천국을 살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사족을 붙이면, 어제 제가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데, 예전에 한 5년 전에, 제 암캠프에 왔던 암 환자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너무 바지런하고 너무 모범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암 환자면서 암 환자들을 돕는 일을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저 사람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참 고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규범적이고. 그러니까 참 좀 걱정스러웠는데 전화가 이렇게 왔길래 그래서 뭐 때문에 전화했나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네. 암이 온몸에 다 퍼졌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좀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도 심한데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알벤다존과 펜벤다존 저기 강아지 구충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모임 중이라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선언 이제 그 글을 써서 이제 카페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 일단 했는데 저는 그분께 참 죄송하지만 그분이 참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모범적으로 뭐 막 사는 것처럼 그러는데 저는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자기는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 시간에 기억을 하지만 참 좀 우리 주변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 이제 질문을 보면서도
저는 이 근본적인 자신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에 대한 인식과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규범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안 바뀌면 계속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죠. 제가 아마 우리 양기비한테 그랬을 거예요. 항해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스팀보트, 전기기관을 이렇게 동력선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세일링 보트, 즉 풍력으로 가는 게 있죠. 그죠? 네. 요즘 뭐 풍력으로 가는 것은 요트 이런 거밖에 없지만 요즘 이제 화물선이나 여객선은 그런 게 없지만 그죠? 레저를 위해서는 아직도 있죠. 그죠? 네. 풍력으로 가는 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스팀보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일링 보트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펌프가 아니고 파이프인 걸 기억하라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내가 마치 펌프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스팀보트로 내가 막 이제 동력을 집어넣어서 내가 막 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 오는 굉장한 압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양비한테 이야기한 거는 네. 그야말로 바람이 불면 돛이 불리는 대로 가는 것. 하나님이 내한테 일하시게 하는 것 쫓아 살아가는 것 안에서 내가 힘 빼고 그게 맡겨보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네. 주로 성취 중심적인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거죠. 이 질문에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하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라는 그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본인의 마음이 편하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본인의 마음이 편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냐 모두에게 정말 뭐냐면 좋은 엄마가 되느냐 이 질문이 그것과 등식화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논리적 뭐냐면 비약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이게 자기한테 속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이분이 부인 아닌가요? 네, 부인 맞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처방과 그 진단과 처방 덕분에 새로운 삶의 국면에 다다르고 있어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멀었지만 이제 시작한 뭔가 거. 네. 바람을 탄다는 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핵 추진잖아요. 잠수함을 띄우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요.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 근데 네. 아직 멀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은 일부에서 이런 욕심을 다루시면서 이렇게 네네. 언급해 주신 부분들이 다 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비야마누구나. 내가 암 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정말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지금 암보다 더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사치스러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군요. 네. 오늘 답변이 다 마무리되었나요? 네. 네. 다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그쪽 편지 시간이 더 즐겁고 화기애애한 그런가요? 네. 그쪽 편지 사연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0화에서는 암을 올바르게 진단하라라는 주제로 암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다나님 오늘 그절 네. 편지 사연 네. 이 시간을 처음으로 같이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제가 암 환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 신랑도 그러니 가족이 그러는데 이 암 환자 그절 편지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확 공감이 오는 거 와서 이것들에 답변하는데 네. 되게 편했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시간이. 예. 조언해 주시는 네. 마음으로 들렸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 시간에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 주시니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 네. 양기빈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다나님
치맛자락을 붙잡고 너무 함께 하셨는데.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네. 네. 제가 그만큼 덜 주목받음에 농담입니다. 아까 충분히 주목 받으신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이거. 네, 저는 네. 너무 좋았던 게 저에게 또 다른 그 진리로 인한 인식의 확장, 그 자유, 네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것을 느끼게 됐던 녹음이었습니다. 네. 신비님 어떠셨어요? 저희 다나님이랑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뭐 2부에 네. 다나님이랑 함께 하면서 행복했는데 한편은 네네. 그동안 우리 널고은 씨가 네. 독점적 미모를 자랑했는데 경쟁자가 생겨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경쟁자가 생겨서 행복하죠. 이게 화면으로 무슨 일이야? 화면으로 안 나가는 게 정말 다행이죠. 저희 찍고 있는데 찍었는데 하이라이트 띄워야겠는데요. 네네네. 그러지 마세요. 저희의 미모에 대해서는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구정 연휴 시작인데 가족들과 즐겁게 잘 보내시고 저희는 21화에서 다시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바똑바를 애청하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꾸꾸. 끄끄.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20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네. 여기 인사해 주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신년 콰일러. 수고하셨습니다.